건설 부분에서도 지금 수출이 호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품목이 많아지면 한 개 품목보다 두 개, 한 개 품목보다 다섯 개 품목, 10개 품목, 20개 품목이면 더 그 나라 경제가 견고한 거죠. 그래서 상품을 팔아도 여러 가지가 효자 품목이 되는 게 좋은데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를 육성해야 되겠어요. 7천억 달러를 돌파를 해 사상 최대 수출을 이루고 있지만 반도체 하나에 24.7% 정도 너무 비중이 커서 우리가 대기업 위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치중해 있어요. 실제 내수 시장은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양상, 중산층이 붕괴되거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상당히 단계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안 되는 기업이 있는 것보다 잘 되는 기업이 많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해외 공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노조 활동이 너무 황당할 정도로 그 기업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거나 그렇죠. 그러면 공장 폐쇄하고 자르고 다른 새로 이렇게 영입을 하거나 자영업자 계약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단기 계약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가 지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회사를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고용인이라는 것이죠. 소유는 그래서 이게 주주가 소유라는 것을 또 저도 주식이 주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홈플러스 같은 데도 이제 그 장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업이 폐쇄되면 노조도 일자를 잃고 가족도 여기서 돈벌이를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재취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시험 못하고 실직자로 지내야 되십니다. 네네. 그래서 노조 문제가 제일 지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회사를 전체를 뺏겠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러면 안 되죠. 네네.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왜냐면 그 공장 폐쇄하고 다시 새로 새로 고용할 수도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이런 부분을 새로 법인 만들어서 하면 되죠. 새로 법인 만들어. 그래서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그렇죠. 공동으로 이렇게 어떤 돈을 벌고 살아가야 되는데 고용자고 자신의 생활의 터전이죠. 생활의 터전이고 소득의 터전이고 그렇죠. 그거를 전체를 회사를 내 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게 아니에요. 주주들 거지. 고용인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돈 주고 사셔야지 주주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직장을 내려버리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조를 100% 가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노조 안에서 괴롭히거나 이러면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법적인 조치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부분이에요. 노조가 만약 강제를 했을 때 노조원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일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장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전체가 하나의 기업이지만 공장별로 법인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자회사처럼 만들어서 폐쇄하는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액이 전년 대비 27.4% 증가 472억 7천만 달러인데요. 수주액이 그래서 수주액이 약정액이 그런 건가? 건설 부분이 전년 대비 27.4% 증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철강도 잘 될 텐데 중국 철강이 싸게 들어와서 철강은 조금 안 되고 해서 10% 감소했는데요. 10% 조금 안 되게.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액수가 여러 부분이 호조를 일으켜서 다행이긴 한데 반도체는 24.7%가 치중이 돼 있고 대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 방산 부분이 올해 한 400억 달러, 작년도에 154억 달러였습니다. 올해 한 200억 달러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산 부분도 수주 부분 몇 년에 걸쳐서 납품하는 부분이 더 커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뭐 나쁜 것보다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게 좋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 호조 품목 반도체, 자동차, 선박 이런 데도 잘 되고 있지만
신성장 품목은 화장품, 전기기기, 농수산식품. 지금 AI 센터의 건립, 미국 이런 데 있어서 전력 부분이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라고 있는데요. 전기기기, 그래서 컴퓨터, 철강, 무선 통신기기도 그런 증가세를 보고 있다. 그러는데 그럼 철강 부분은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 우리나라 컴퓨터 수출 품목을 볼게요. 대한민국 컴퓨터 수출은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핵심으로 데스크톱,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주요 부품을 포함한다. 반도체와 더불어 IT 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이 되고 있고요. 인공지능, AI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관련된 주변 기기 및 데이터 저장 장치 수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완제품으로는 저장 장치는 SSD가 가장 큰 비중, 전산 기록 매체, 주변 기기,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입니다. 핵심 부품은 메인보드 및 기타 컴퓨터 부품 이렇게 되겠습니다. AI 산업 확장을 따라 고성능 저장 장치, 저장 부분, 저장 장치 주변 기기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출 액수를 볼게요. 우리나라 컴퓨터 수출 액수 컴퓨터 전체 수출액이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액이 어느 정도 안 되려나. 우리나라 전체 첨단 기술 ICT 수출액이 전체 산업 수출의 거의 절반 육박하고 있는데요. 수입도 늘어났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에도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부가 형성이 될수록 관련된 수입도 많이 늘어납니다. 시장이 그래서 전 세계가 부자가 될수록 보다 장사가 더 잘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기술이 안 된다 그랬을 때 구형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사라지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무역 수지는 205억 7천만 달러. 자. 반도체 컴퓨터 수출액이 한 270억 달러 되려나 300억 달러. 디스플레이 부분도 그렇고 스마트폰 수출 미국이 통신 장비 미국과 베트남 주요국으로 통신 장비 수출 전 세계 2020 SSD가 좋네요. 자, 2025년 무선 통신기기 수출액이 전년 대비 24.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월에는 그렇다는데 연간 전체 수출 액수가 안 나와 있네. 무선 통신기기도 증가했어요.
주요 수출국 대상으로 해서 중국으로 수출, 그다음에 미국, 베트남, 유럽연합, 대만 이렇게 증가했다. 일본은 감소했다. 그래서 반도체, 석유 제품, 무선 통신기기들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석유 제품은 10% 줄어들었다라더니 2015년 여기는 일부 월간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승용차, 전방, 자동차 이게 거꾸로 우리가 나오게는 월간에서는 그러나 본데 전체로는 다 늘어났어요. 건설 부분도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외로 이렇게 많이 약진은 했네요. 무선기기도 수출을 계속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 아직은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전체 무선통신기 전체 수출액이 연간 173억 달러입니다. 여기서 화장품도 114억 달러, 농수산물 수출을 케이푸드 영향으로 해서 30 몇억 달러였는데 의외로 또 성장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방산 부분도 한 200억 달러 될까 성장 분야에 되겠어요. 성장 분야, 성장 분야. 우선 충신기가 174, 전년 대비 0.4% 증가, 11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런 부분은 뭐야?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품목이 100억 달러 이상 되는 게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것보다 많아지는 게 일자리도 많고 좋죠. 그래서 그렇지만 요새 다 이게 뭐 자동화돼 가지고 대기업 중심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일자리가 내수 시장에서는 완전히 망가지는 부분인데요. 이게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데 국내 시장은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커지단 말이에요. 젊은 친구가 이제 사라지고 내수 소비품 외국인들이 2천만 시대에서 많이 들어와서 소비를 해주지만 일시적이란 말이죠. 계속 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다음에 소기업들 무너지고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상가 부분도 무너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수시장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수시장이 전체로는 공부 잘하지만 이 특징 잘하는 품목만 잘하고 안 되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소기업을 수없이 키워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수출은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나만 무너져도 수출 하나만 무너져도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중국의 수출이 자동차 수출이 작년 700만 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상회를 하고 400 몇십만 대 우리나라 상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내연기관차까지 중국이 이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품질도 괜찮나 모르겠네. 휴대폰처럼 되는 게 아닌가. 중국 스마트폰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이 그래서 전 세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의 1% 안팎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인 2020년 1분기 기준 22% 1위. 애플과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 내 점유율은 비보, 오포, 화웨이, 애플 등이 분기별로 1위를 주고받는다. 샤오미가 세계 시장의 15%내 점유율. 그래서 중국 브랜드 스마트폰 점유율 삼성전자 22% 점유율, 애플이 20%. 그러나 샤오미, 비보, 오포, 저 글로벌 3호위권 상대 부분. 나머지는 다 중국. 그렇죠. 실제로는 중국이 이게 더 압도적으로 지금 중국 내에 아마 시장이 커서 그런가 본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도
중국에서는 중국 스마트폰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3위가 중국 스마트폰이 2025년 기준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삼성전자는 1%. 이게 지금 현대기아차도 그런데 처음엔 잘 나갔는데 지금 다 중국 기업이 이제 모든 걸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밀려났죠.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력이 좀 문제 있는 부분입니다. 화웨이, 비보, 뭐 오포, 샤오미 이런 데가 애플이 3위네요. 상위 5개 이제 애플을 제한 나머지는 모두 중국.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이 다 이렇게 자동차도 그렇고 전부 다 쓰고 있는데